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이오슬로우 라이프 채널의 바슬리입니다. 오늘 저는 아주 무겁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 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는 거대한 현실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흔히 전쟁이라고 하면 탱크가 굴러가고 미사일이 날아가고 군인들이 피가 흘리는 무슨 재래식 전쟁을 떠올리긴 합니다. 당연히 현대사회에서 그런 재래식 전쟁 자체가 전 세계적인 지탄을 받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악이고 나쁘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먼저 그러한 전쟁을 쉽게 시작하려 하진 않습니다. 다 악마처럼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전쟁은 모두가 평화롭다고 믿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안방과 스마트폰 화면 속 이런 데서 벌어집니다. 바로 하이브리드 전쟁이죠. 하이브리드 월페어. 여기서 미사일 대신 문화 컨텐츠들이 오가고, 그리고 총칼 대신에 자본과 여론 조작 이런 것들이 무기가 되는 시대인 거죠. 눈에 보이는 피는 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신 차리고 보면 국가 주권 그리고 영혼이 통째로 넘어가 있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렇게 먹혔던 곳이 홍콩이죠.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중공강점기의 초입 또는 중국 공안의 식민지 초입 단계라고 스스로 진단합니다.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제 개인 생각을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너무 과격한 표현 같으신가요? 제가 볼 땐 전혀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리가 얼마나 깊숙이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는지 소름 끼치도록 체감하실 겁니다. 첫 번째, 이제 문화와 펜을 통한 정신적인 식민지화입니다. 정신적으로, 잠식을 하는데, 최근 몇 년간 우리가 보는 안방 드라마나 미디어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한국의 사극, 뭐 이런 역사에 기박한 드라마 이런 데서 은근슬쩍 중국풍 복시나 소품들이 등장합니다. 뭐 민감하지 않냐? 전혀 아닙니다. 심지어 얼마 전엔 임금을 향해서 고개 숙이며 천세 천세 천천세를 외치는 어처구니 없는 대사가 버젓이 흘러나왔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조차 안 하죠. 뻔뻔합니다. 이름을 거론하자니 뭐 국민 어쩌고 여동생 뭐 이런 사람들 대만에서는 간접으로 밝혀졌죠. 우리나라에는 아닐 것 같습니까?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천세는 주국 황제 아래에 있는 제후국이나 신하국가에서 쓰는 표현이죠. 황제에게 만세, 만만세 외치고 그 밑에 왕들 제후한테는 천세를 외치게 했던 철저한 중화 사상의 잔재입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독자적인 역사와 주권을 가진 나라고 우리 선조들은 스스로 당당한 역사를 써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21세기 한국 드라마에서 왜 우리 스스로 중국의 속국으로 격화시키는 연출이 판을 치는 겁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지점입니다. 이런 명백한 역사 왜곡과 문화 공정이 적발되어도 대중들이 분노를 해도 그것을 연기한 유명 연예인이나 제작진들 누가 하나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 눈에는 대국민 분노보다 그 드라마 뒤에 도사리고 있는 중국계 거대 자본과 글로벌 OTT 중국 시장 눈치가 너무 무섭기 때문입니다. 자기 밥줄 들고 흔드는 건 중국계 자본인 거죠. 자본에 잠식당한 대중문화계는 이미 펜과 문화라는 무기를 들고 우리 아이들의 뇌리, 한국의 문화, 이런데 한국은 원래 중국의 일부였다. 이딴 식의 동북 공정적 논리를 무의식중에 주입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이 식민지화 아니면 뭡니까? 비자 문제 뭐 여러 개들 있지만은 제가 그거는 좀 말을 아끼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경제적인 비대칭 규제. 미국 기업은 밟고 중국 기업은 띄우고 있죠. 제도권과 정치권이 보여주는 기이한 이런 비대칭 규제는 요즘 시장을 보면 비일비재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와 물가를 지탱하고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내 그리고
동맹국 기반의 기업들이 온갖 규제의 칼날을 맞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쿠팡과 스타벅스 같은 기업들입니다. 쿠팡은 한국의 물류 혁신을 이끌며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열어줬습니다. 쿠팡 셀러 등록하면은 소상공인들이 온라인으로 판매를 할 수 있으면서 조금 더 이제 넓게 전환율을 가져갈 수 있었죠. 스타벅스는 미국의 자본을 기반으로 한국의 커피 문화, 그리고 청년고용 이런 데 주도를 해왔죠. 그런데 제도권들은 이들을 독과점 이니 아니면 갑질이니 하는 프레임을 씌워가면서 흔들고, 친중 기업들에게는 솜방망이 처절을 하든 같은 잣대를 가지고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을 과징금을 때리고 엄청난 규제의 사슬을 채우곤 합니다. 몇백 명 개인정보 빼낸 것과 수천만 명 개인정보를 빼냄을 당한 것과 자발적으로 준 것과 범죄의 그 무게 자질이 다르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편파적으로 하죠. 이게 비대칭적인 규제가 아니면 뭡니까? 스타벅스도 이제 기업 길들이기를 들어가고 있죠. 삼성의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오래 못 버티고 이제 거의 권력에 무릎 꿇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제 정영진 회장까지 닦아놓고, 정영진 회장한테 우리가 개인적으로 피해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피해는 돈 찍어내면서 물가 올리고 있는 사람이 주고 있죠. 세금 뜯어내고 돈 찍어내고 세금 받는 것들이 그런 거는 오질나게 잘해요. 참 이제 문제입니다. 그런 게 너무 편향돼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서 미국계 기업, 국내 혁신 기업 이런 기업들의 손발을 묶는 사이에 그 빈자를 치고 들어오는 게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최근에는 카펫, 차지라고 부르는 짱깨처럼 읽히는데 영어 철자를 보면 차지라는 기업이 또 초저가 커머스 플랫폼 하면서 나오고 있죠. 스타벅스 대신해서 귀신 같은 게 지금 대통령 딱 당선될 때 그 기업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이들은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유해 제품들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내고 발암물질도 검출되고 그러죠. 테무, 쉬인, 알리익스프레스, 중국 본토로 고스란히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를,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도권들이 이런 중국 기업들을 대하는 태도 어떻습니까? 국내 유통기업들이 들이대는 엄격한 자본 규제, 노동 규제 이런 거는 얘들 앞에서 무력화되죠. 사각지대입니다. 결론,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내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식민지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군대가 쳐들어와서 국기를 바꾸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드라마, 우리의 역사가 격화되고 있고 무감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연예인들은 돈줄이 끊길까봐 중국 눈치 보고 있고 침묵하고, 우리 법과 제도, 화교 카르텔들이 잠식해가지고 헌법재판소 이런 거 만들면서 법과 제도 흔들고 있고, 중국 자본의 침투를 호위해주는 상태가 만연하고, 우리의 소비 데이터, 개인정보가 중국 공안의 서버를 고스란히 흘러들어가고 있고, 이거는 무뎌지고, 이것이 바로 제가 경고하는 중국 공안의 식민지 초입 단계의 실체입니다. 재래식 전쟁은 눈에 보이니까 방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이브리드 전쟁, 교묘하게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 자유시장 논리 그리고 자유공화주의 체제의 안방부터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붕괴한다고요. 이게 공산자상자 안토니오 그람시가 주구장창 죽기 전에 이상향을 가지면서 전 세계에 퍼뜨리려고 했던 전략입니다. 시스템을 무너뜨려라. 우리한테 이득되든 나쁘든 일단 있던 시스템을 무너뜨려라. 이러거든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문화도, 기업의 자생력도, 우리 주권도 통째로 잠식당할 겁니다. 그런 국가를 여러 봐왔고, 저는 동남아에서 특히
인도네시아가 처참하게 자국민들이 중국민들 발 마사지하며 그 애들 보모로 살며 고통받는 거를 제가 두 눈으로 직접 몇 년간 보고 왔습니다. 우리나라 미래자녀 세대 그렇게 안 되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할 겁니다. 서슬퍼런 눈으로 감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해서 안 된다 생각해서 저는 제 채널에 제 목소리 이렇게 남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